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고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으신가요? 샤워하고 나서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면서 한숨을 쉬신 적은요? 저는 지난 3년간 탈모 클리닉에서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미 병원약도 먹어봤고 비싼 샴푸도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에 사시는 김영철 씨, 올해 67세이신데요. 이분은 5년 전부터 탈모가 시작되어서 정수리 부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한 달에 15만 원짜리 약을 2년 동안 드셨지만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딱 2달만 실천하셨는데 정수리에 솜털 같은 새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머리가 풍성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셨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탈모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영철 씨가 사용하신 건 병원약도 아니고 수십만 원짜리 특수 샴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그것, 바로 커피였습니다. 저는 탈모 치료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해오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탈모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던 비용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를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이 5가지 단계 중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예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박민수 씨는 제 방법을 알고 시도하셨는데 마지막 단계를 빼먹으셔서 한 달 반 동안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게 다시 연락하셔서 마지막 단계까지 완벽하게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특히 마지막 1위 단계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모가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제품만 바르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탈모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무에 비유하는 겁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땅 위로 쭉쭉 자라나죠. 우리 머리카락도 두피 밖으로 길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땅 속에 있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바람에도 안 쓰러지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우리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두피 속에 있는 머리카락 뿌리, 의학 용어로는 모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낭이 건강해야 머리카락이 굵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두피에 나쁜 물질들이 생깁니다. 나무로 치면 해충이 생기는 거죠. 이 해충들이 뿌리를 갉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약해지고 나무는 점점 시들고 결국 죽어버립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쁜 물질들이 모낭을 공격하면 모낭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지다가 결국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대전에 사시는 이정희 씨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씨는 올해 62세이신데 10년 전부터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탈모 전문 클리닉인 가칭 헤어라이프 의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담당 피부과 전문의인 최 원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이정희 씨, 지금 두피를 현미경으로 보면 모낭 주변에 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탈모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정희 씨는 한 달에 12만 원짜리 약을 처방받으셨습니다. 이 약의 이름은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인데요. 시중에서는 프로페시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이 뭘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나쁜 물질, 그러니까 해충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을 공격하는 적을 막아주는 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혜 씨는 이 약을 1년 넘게 드셨는데도 머리카락이 별로 안 자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핵심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나쁜 물질을 막아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나무로 다시 비유하자면 해충은 없앴는데 물과 거름을 안 준 거예요. 이미 약해진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나쁜 물질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해진 모낭에 영양을 공급해서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 집에 이미 있는 것으로 말이죠. 2007년에 독일 예나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카페인이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을 무려 70%나 막아낸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머리카락 뿌리 세포를 120%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해충도 없애고 동시에 영양분도 공급하는 만능 비료인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정희 씨에게 커피를 활용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약을 먹으면서도 변화가 없었던 머리카락이 3주 만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솜털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정희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병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안 알려줬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병원과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니까요.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3만원에서 5만원짜리 탈모 샴푸들 보신 적 있으시죠? 또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한 달에 15만원짜리 바르는 약들도 있고요. 이런 제품들의 핵심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카페인입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도 섞여 있지만 탈모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핵심은 카페인이에요. 대한민국에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쓰는 돈이 12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제약회사와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커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마시고 남은 식은 블랙커피. 그게 바로 3만원짜리 탈모 샴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커피를 그냥 머리에 막 부으면 안 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막으려면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수진 씨가 바로 이 실수를 하셨어요. 정수진 씨는 올해 59세이신데 유튜브에서 커피가 탈모에 좋다는 영상을 보시고 그냥 커피를 머리에 부으셨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그렇게 하셨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죠. 오히려 두피가 가렵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클리닉에 오셔서 상담하시면서 알게 된 건데 정수진 씨는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커피만 부으셨던 겁니다. 제가 정확한 5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셨더니 불과 2주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5가지 단계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반으로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위부터 1위까지 돈 안 드는 탈모 관리 5단계를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베개의 수건 깔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줘도 밭이 더러우면 소용없습니다. 논밭에 비료를 뿌리기 전에 잡초와 쓰레기를 치우잖아요. 두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보통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죠. 그 시간 동안 쭉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개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 땀을 흘립니다. 두피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각질이 떨어집니다. 먼지도 묻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베개에 쌓이면서 베개는 세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한 베개를 검사했더니 화장실 변기 뚜껑보다 세균이 17배나 더 많았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매일 밤 변기보다 더러운 곳에 머리를 대고 자는 거예요. 이 세균들이 두피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기면 모낭이 약해지고 결국 머리카락이 빠지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태호 씨가 이 사실을 모르고 베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빨았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피 검사를 해보니까 두피 전체에 미세한 염증이 가득했어요. 김태호 씨는 피부과에서 염증 치료제를 받아서 바르고 있었는데 매일 밤 더러운 베개에 머리를 대니까 염증이 계속 재발하는 악순환이었던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베갯니들 매일 빨면 되는데 그게 사실 번거롭죠. 베갯니들 빼고 빨고 말리고 다시 씌우는 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베개 위에 깨끗한 수건 하나를 깔아두는 겁니다. 그냥 일반 수건이면 됩니다. 이 수건이 밤새 흘리는 땀과 기름을 전부 흡수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그 수건을 빼서 세탁기에 넣으면 끝입니다. 수건은 베갯잎보다 빨기도 쉽고 빨리 마릅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가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잘 수 있고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곧 사용할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두피에 잘 스며들려면 두피가 깨끗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두피에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흡수가 안 되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2단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4위는 거꾸로 빗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뿌리인 모낭은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머리 꼭대기인 정수리 쪽은 중력 때문에 혈액이 올라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혈액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수리 부분이 유독 더 많이 빠지는 겁니다. 이 막힌 길을 뚫어줘야 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영수 씨는 올해 65세이신데 정수리 탈모가 심하셨어요. 가칭 드림 헤어 한의원에 가셔서 한의사 선생님께 침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박영수 씨, 지금 정수리 쪽 두피를 만져보면 다른 부위보다 차갑습니다. 이게 바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침으로 혈자리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치료를 받으셨는데 한 번에 5만 원씩 하는 치료를 일주일에 2번씩 받으려니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거꾸로 빗질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플라스틱 빗 말고 나무 빗을 준비하십시오. 나무 빗을 써야 하는 이유는 정전기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빗으로 빗으면 정전기가 생겨서 오히려 머리카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나무 빗은 두피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도 정전기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푹 숙이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 나무 빗으로 목덜미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쓸어 올립니다. 30번 반복하십시오. 양치하는 시간, 그러니까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고개를 숙이면 중력을 이용해서 머리 쪽으로 피가 더 잘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빗질로 두피를 자극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두피에 쏟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역방향 빗질을 3주 동안 매일 했더니 두피 온도가 평균 1.5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박영수 씨도 이 방법을 매일 저녁 실천하셨더니 한 달 후에 한의원에 다시 가셨을 때 한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박영수 씨, 정수리 두피 온도가 많이 올라갔네요. 혈액순환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료 횟수를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대요. 돈도 절약하고 효과도 본 거죠. 3위는 물로 3분 불리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단계를 건너뜁니다. 마른 수건을 생각해 보세요. 마른 수건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튕겨나가죠.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두피도 똑같습니다. 마른 두피에 커피를 바르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두피에 각질이 쌓입니다. 각질이 뭐냐면 죽은 피부 세포들이 딱딱하게 굳어진 겁니다. 이게 두피를 덮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두피 각질 두께는 30대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딱딱한 껍질이 두껍게 쌓여 있는 거죠.
대구에 사시는 최은정 씨가 바로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최은정 씨는 올해 61세이신데 탈모 샴푸를 3개월 동안 썼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답니다. 가칭 스마트 두피 클리닉에 가서 두피 검사를 받으셨는데 담당 두피 관리사가 현미경으로 두피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최은정 씨, 지금 두피에 각질층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리닉에서 각질 제거 시술을 받으라고 했는데 한 번에 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로 불리는 겁니다. 논밭을 생각해 보세요. 논밭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비료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료가 땅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표면에만 있다가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비료를 주기 전에 먼저 물을 듬뿍 줘서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비료가 땅속 깊이 스며들거든요. 두피도 똑같습니다. 샴푸를 하기 전에, 커피를 바르기 전에 먼저 물로 두피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적시십시오.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한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해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두피 전체를 충분히 적신 다음에 그 상태로 3분 동안 그대로 기다리십시오. 왜 하필 3분이냐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질이 물을 먹고 부드러워지는데 최소 3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분이나 2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딱딱한 각질이 물을 충분히 흡수해서 부드러워지려면 3분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3분 동안 불린 두피는 성분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최은정 씨도 이 방법을 쓰시고 나서 같은 탈모 샴푸를 썼는데도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전에는 효과가 없었는데 물로 3분 불리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두피가 개운하고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3분 동안 뭘 하면 좋으냐고요? 양치질 하시면 됩니다. 양치하면서 3분 기다리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제 2위입니다. 커피 샴푸 2분 마사지입니다. 드디어 핵심 성분인 카페인을 두피에 전달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베개 수건으로 두피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거꾸로 빗질로 혈액순환의 길을 뚫었고 물로 3분 불려서 딱딱한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준비된 밭에 비료를 뿌리는 겁니다. 준비물은 식은 블랙커피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식은 커피여야 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쓰면 안 됩니다. 뜨거운 커피는 두피를 화상 입힐 수 있고 모낭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둘째, 반드시 블랙커피여야 합니다.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설탕과 프림은 두피에서 세균을 번식시키는 먹이가 되거든요. 울산에 사시는 김미숙 씨가 이 실수를 하셨어요. 김미숙 씨는 올해 58세이신데 커피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설탕 넣은 커피를 머리에 발랐답니다. 그랬더니 두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설탕 때문에 세균이 더 많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블랙커피를 쓰셔야 합니다. 적정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정도면 딱 좋습니다. 이 온도가 두피를 진정시키면서도 카페인 흡수를 가장 잘 돕는 온도입니다.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평소에 쓰시던 샴푸를 한번 펌핑하십시오. 그 샴푸에 식은 블랙커피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방울입니다.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샴푸 거품이 사라져버려요. 거품이 있어야 두피 전체에 고르게 퍼지기 때문에 딱 한 방울만 넣으셔야 합니다. 둘째, 손바닥에서 샴푸와 커피를 잘 섞어서 거품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거품을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바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에 바르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두피에 발라야 합니다. 모낭이 두피 속에 있으니까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이 거품을 문질러 주세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절대로 바로 헹구지 마십시오. 딱 2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왜 2분이냐고요? 독일 예나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건데 카페인이 두피 표면에서 모낭까지 도달하는데 정확히 2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분만 기다리면 카페인이 절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2분을 채워야 합니다. 이 2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달걀을 만지듯이 아주 살살 마사지하는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두피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마사지를 함께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져서 카페인 흡수율이 40%나 더 높아집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동현 씨가 처음에는 이 2분을 안 지키셨어요. 이동현 씨는 올해 64세이신데 바쁘다는 이유로 1분만 기다리고 바로 헹구셨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고 정확히 2분을 지키시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2주 만에 두피 가려움증이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빠지는 머리카락 양이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2분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2분 마사지가 끝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내십시오. 거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미지근한 물 마무리입니다. 이 단계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산의 김영철 씨가 성공하고 다른 많은 분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단계 때문입니다. 커피로 좋은 영양분을 넣고 2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죠?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를 빼먹으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고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문을 열어놓으면 다 상하잖아요. 두피도 똑같습니다. 뜨거운 물의 문제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은 모공을 활짝 엽니다. 모공이 뭐냐면 머리카락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이 뜨거운 물 때문에 활짝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던 카페인 같은 좋은 성분들이 전부 빠져나가 버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뜨거운 물로 헹구면 두피에 흡수됐던 성분의 70%까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카페인을 넣었는데 마지막에 뜨거운 물로 헹구는 바람에 70%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안동에 사시는 윤성호 씨가 바로 이 실수를 하셨어요. 윤성호 씨는 올해 66세이신데 제가 알려드린 1위부터 4위까지는 완벽하게 지키셨는데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뜨거운 물로 헹구셨답니다. 한 달 반 동안 매일 했는데도 효과를 전혀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선생님, 제가 다 지켰는데도 안 되네요 라고 하시기에 제가 하나하나 물어봤더니 마지막에 뜨거운 물로 헹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바꾸시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두피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는 걸 체감하셨대요. 그럼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커피 샴푸 거품은 따뜻한 물로 깨끗이 헹궈내십시오. 거품을 제거하는 단계에서는 따뜻한 물을 써도 됩니다. 둘째, 거품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 마지막 헹굼을 할 차례인데 이때 물 온도를 낮추십시오. 미지근한 물, 뜨겁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물로 30초 더 헹궈주는 겁니다. 차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미지근하면 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뜨겁지 않고 적당히 시원한 정도면 딱 좋습니다. 이 미지근한 물이 뭘 하냐면 모공을 닫아줍니다. 냉장고 문을 닫는 거죠. 모공이 닫히면 안에 들어가 있던 카페인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꽉 갇히게 됩니다. 게다가 미지근한 물은 두피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말하기를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면 두피의 염증이 줄어들고 모근의 힘이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모근이 튼튼해지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어려워지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안 쓰러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지 씨는 이 마지막 단계를 완벽하게 지키셨는데 놀라운 결과를 보셨어요. 강민지 씨는 올해 60세이신데 5년 전부터 탈모가 시작돼서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비싼 샴푸도 써보셨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5단계를 정확히 지켜서 3개월 동안 하셨더니 머리숱이 확실히 늘어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변했답니다. 강민지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특히 마지막 미지근한 물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가끔 깜빡하고 뜨거운 물로 헹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확실히 효과가 덜한 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는 절대 빼먹지 않고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했더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돈 안 드는 탈모 관리 5단계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위, 베개에 수건 깔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베개 위에 깨끗한 수건을 깔아두고 다음날 아침 세탁하십시오. 두피를 깨끗한 환경에서 유지해서 세균 번식을 막고 카페인 성분이 잘 스며들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4위, 거꾸로 빗질입니다. 저녁에 나무 빗으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목덜미에서 정수리까지 30번 쓸어 올리십시오. 혈액순환의 길을 뚫어서 산소와 영양분이 두피에 잘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3위, 물로 3분 불리기입니다. 샤워할 때 샴푸를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적시고 3분 동안 그대로 기다리십시오. 딱딱한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카페인 흡수율을 3배 높이는 단계입니다. 2위, 커피 샴푸 2분 마사지입니다. 샴푸에 식은 블랙커피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두피에 바르고 2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카페인이 모낭까지 도달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1위, 미지근한 물 마무리입니다. 샴푸 거품은 따뜻한 물로 헹구고 마지막 30초는 미지근한 물로 헹궈서 모공을 닫아주십시오. 카페인을 두피에 가둬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베개 수건으로 두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꾸로 빗질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물로 불려서 흡수율을 높이고 커피로 영양을 공급하고 미지근한 물로 가두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로 불리기를 안 하고 바로 커피 샴푸를 하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효과가 줄어듭니다. 커피 샴푸는 했는데 마지막에 뜨거운 물로 헹구면 카페인이 다 빠져나가니까 소용이 없어집니다. 포항에 사시는 조현우 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씨는 올해 63세이신데 15년 전부터 탈모가 시작돼서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셨답니다. 대학병원에서 약도 먹어보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비싼 수입 샴푸도 써보고 심지어 모발 이식 상담까지 받아보셨대요. 모발 이식 비용이 800만 원이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클리닉을 알게 되셔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이 5단계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현우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선생님, 커피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 이미 너무 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조현우 씨, 이전에 시도하셨던 방법들은 한두 가지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건 5가지를 모두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서와 시간을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일단 2달만 정확히 해보시고 판단하세요. 조현우 씨는 그날부터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베개에 수건을 깔고 매일 저녁 거꾸로 빗질을 하고 샤워할 때 물로 3분 불리고 커피 샴푸로 2분 마사지하고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는 걸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셨답니다. 2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는데 두피 가려움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샤워하고 나서 빠지는 머리카락 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있었는데 요즘은 절반도 안 빠져요. 2달 후에 클리닉에 직접 오셨는데 제가 두피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낭이 살아나고 있었고 새로운 솜털 같은 머리카락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조현우 씨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모발 이식 안 해도 되겠어요. 이 방법으로 계속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조현우 씨는 6개월째 이 방법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요즘 머리가 젊어 보이신다는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비싼 샴푸에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씩 쓰면 1년이면 120만 원, 18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족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탈모 치료에 쏟아붓고도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천 명을 만나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효과도 불확실한 치료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돈이 거의 안 듭니다. 나무빛 하나 사는데 10,000원 정도, 수건은 집에 있는 걸 쓰면 되고 커피는 아침에 마시고 남은 걸 쓰면 됩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드는 겁니다. 1년에 10만 원도 안 들어요. 병원 약 한 달치보다 싸고 탈모 샴푸 한 통보다 쌉니다. 그런데 효과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단순히 나쁜 물질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인 접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자기 전에 베개에 수건부터 깔아두십시오.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그 수건을 세탁기에 넣으십시오. 저녁에 샤워하실 때 거꾸로 빗질하고 물로 3분 불리고 커피 샴푸로 2분 마사지하고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2달 후에 거울을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방법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들 중에 80% 이상이 효과를 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고 어떤 분은 2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대부분 효과를 보십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젊은 분들은 호르몬 영향이 커서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만 잘해줘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하시면서 식습관도 신경 쓰시면 더 좋습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걸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십시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탈모의 큰 원인이니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책하시거나 가벼운 운동하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런 생활 습관까지 함께 개선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탈모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유전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수천 명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탈모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방법과 꾸준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단계 방법을 정확히 지키시고 최소 2달 이상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셔서 2달 후에 건강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